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흔히 말하죠. 그래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고양이는 외로움을 안 탄다고 믿어요. 하지만 제가 행동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양이는 혼자 있는 걸 견디는 능력이 아주 훌륭할 뿐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양신TV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특히나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고양이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첫 번째로 고양이의 외로움은 감정인지 아니면 본능적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은 아니에요. 전문 행동학 교과서에 따르면 카렌 오버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고양이에 대한 외로움을 사회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한 신경학적인 스트레스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되게 어렵죠? 사회적 자극이 결핍이 됐는데 이래서 신경학적 스트레스 상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고양이의 뇌는 인간처럼 사회적인 보상 시스템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뭔가 신체적인 반응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당첨이 됐다. 그럼 기분이 막 좋잖아요. 흥분 상태가 되겠죠. 내가 뭐 회사에 합격을 했어. 아니면은 뭐 대학교에 붙었어. 이런 것들을 어떤 심리적인 보상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고양이 또한 사회적인 보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행동의학에서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호르몬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옥시토신하고 세로토닌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옥시토신이랑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과 연관성이 되게 높다라고,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이게 감소하게 되면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긴장하거나 사람이 막 그러면 땀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손이 떨린다던가 몸이 떨린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몸 안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증가해서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징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스트레스죠. 이게 실제로 고양이가 신체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뭐 외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코티졸 분비가 높아지는 측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런 생리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코티졸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해요. 고양이는 외로울 때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그래서 고양이가 외로울 때는 첫 번째, 과도한 그루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위안을 위해서 특정한 부위의 털을 집착적으로 핥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심심하고 무료하고 외롭다라는 감정을 느끼면 이 스트레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나 뭐 허벅지 안쪽이라던가, 그 다음에 엉덩이 쪽, 아니면 배 쪽, 특히 배 쪽만 털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양쪽 옆구리 쪽, 이로 인해서 대칭성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시그널 중에 하나는 바로 장난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양이가 외로움을 받아서 스트레스 지표가 높아지면 대체적으로 해소하려는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장난감을 단순하게 갖고 노는 수준이 아니라 물어 뜯어서 뭐 해체쇼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장난감을 다 뭐 고장냈다던가, 특히나 이런 경우 많죠. 스크래처 끝에 이 부분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막 뜯어놓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 또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 심심함, 무료함, 이러한 것들이 발현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욕의 변화가 있겠죠. 사람이 감정이 외롭고 쓸쓸하면 어때요? 밥맛도 없고 누군가 같이 먹고 싶은데 혼자서 햇반 돌리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찾아가면서 1인 주문 가능한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도 외로움이 심해지면 고양이는 먹는 양이 당연히 줄어들거나, 반대로 또 어떤 상황이 생겨요? 막 폭식하지도 않나요? 사람도? 똑같이 고양이도 이런 외로움을 느끼면 폭식하기도 하고 먹는 양이 줄어들기도 해요. 이거는 이 불안함, 내가 혼자 있다라는 불안함과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라는 보상회로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현상인 거죠. 사람이 갖는 심리 상태나 고양이 갖는 심리 상태가 비슷한 거예요. 고양이도 이런 외로움이 심해지면 당연히 먹는 양이 줄어들거나
폭식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또 하나 고양이가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는 우는 거 아니면 이제 배뇨나 배변 실수도 외로움의 기인에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게 버릇이 아니에요. 밤에 계속 울거나 화장실을 벗어나서 배뇨 배변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보호자님들이 특히나 우는 거는 내가 완전히 무시를 해야 돼. 무시하면 개선되겠지. 그러니까 과도한 울음이 단순하게 무시해서 개선되는 경우도 있고 요구성 울음도 있죠. 근데 스트레스 기반의 행동장애, 외로움 때문에 생긴 과도한 울음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문제 행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무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화장실에 있는 모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바로 무기력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신호,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흥미를 잃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TV도 재미도 없고 유튜브도 재미도 없고 게임도 재미도 없고 뭐 어디 가자고 해도 나가기 싫고 그 집에만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마찬가지인 게 이 고양이가 외로움을 느낄 때 보이는 행동 중에 바로 흥미를 잃는 것. 평상시에는 좋아하는 장난감도 갖다 주면 시큰둥한다던가 한번 툭 치고 그냥 간다던가 누워만 있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무기력함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인 거죠. 도대체 고양이는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고양이가 외로움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진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는 원래 단독 생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독 생활과 사회적인 유대 결핍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생에서 고양이는 영역을 중심으로 느슨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왔거든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개체랑 직접 붙어서 살지는 않지만 소리나 냄새나 시각적인 신호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냄새, 우리의 시각적인 신호, 소리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하면서 존재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거를 되게 끈끈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독립생활을 했기 때문에 느슨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라고도 정의하기도 합니다. 가정 내 고양이한테 그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가 바로 이 보호자인데 보호자님 장시간 혼자 놔두게 되면 고양이의 뇌는 이거를 사회적인 단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엔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고양이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거나 가족의 스케줄 특히나 불규칙할수록 고양이는 점점 위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정말 강의나 영상을 만들든 콘텐츠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루틴, 바로 예측이 가능한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잘 만든다라면은 고양이는 언제 밥을 먹을지, 언제 집사가 돌아오는지, 언제 놀아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예상할 수 있고 이 예상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보호자님들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정말 7시 퇴근이면 칼같이 8시까지 와야 되나요? 딱 정확한 시간에 벗어나면은 아이가 짜증을 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꼭 완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인 맥락적인 시간, 생체 리듬에 고양이는 반응을 하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가 대략적인 이때쯤이면 밥을 먹겠구나, 이때쯤이면 뭐 놀아주겠구나, 이때쯤이면 보호자하고 내가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만 인식을 시켜주시면 되죠. 또한 여기서 팁은 이 주중의 루틴과 주말의 루틴을 또 별도로 세팅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자님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불규칙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 이틀 정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고양이가 일주일 중에 이틀 정도는 5일은 이런 생활이고 이틀은 이런 생활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도 고양이한테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안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고양이가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풍부화는 핵심이에요. 특히나 고양이가 혼자 있는 시간엔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자극, 오감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죠. 고양이가 창가 쪽에 밖에 많은 자극들, 뭐 새라던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던가 자동차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구경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적인 캣타워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니 이게 안 된다면 TV를 틀어서 요즘엔 고양이 TV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해준다던가 후각적인 자극은 외출 시에는 뭐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숨겨놓고 뭐 간식 같은 것도 숨겨놔서 냄새를 맡게끔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뭐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외로움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오면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고 집 씻자마자 잠들고 이럴 수도 있지만 역시나 중요한 거는 고양이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고양이의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에서 15분 그리고 고양이하고 서로 낚싯대로 놀아주면서 보상을 주고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고양이한테 사회적인 안정 호르몬을 회복시켜주는 치료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행동학 상담할 때도 규칙적으로 놀아주고 놀이 끝에 고양이가 잡았을 때 보상을 주라, 먹이 보상, 간식을 꼭 그때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놀이 치료를 하시는 거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어요. 보호자님이 안 계실 경우에는 대체 자극을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주된 혼자서 지내는 공간 옆에 먹이 장난감에 뭐 간식이라던가 사료 같은 것들을 조금 놔둬서 아이가 가지고 놀거나 빼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페로몬 디퓨저 같은 것들, 펠리웨이 같은 것들을 놀이 공간, 쉬는 공간, 자는 공간 이 세 군데에는 꼭 꽂아주셔서 고양이가 후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끔 이 공간은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고양이도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 보이는 여러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봐 주셔서 고양이가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